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9일 신묘일이고요. 토끼날입니다. 1년 중 21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화는 능소화입니다. 경제 아름다운 꽃이죠. 명예를 뜻한다고 합니다. 탄생석은 다크 그린 지리콘이라고 합니다. 오늘 탄생석은 8월달 탄생석은 페리도트입니다. 탄생목은 포플러 나무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주변에 오늘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1945년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로 해서 제2차 대전이 다 끝나갈 무렵 1945년 미국은 일본에 2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1개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8월 9일은 나가사키에 나머지 1개의 원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원자 폭탄 2개를 터뜨리기 전까지 6개월간 미국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67개를 공습했습니다. 영국 중화민국과 함께 미국은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했으나 일본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월요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명령하여 원자탄 리틀보이 이름입니다.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3일 후 8월 9일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가 됐습니다.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된 히로시마는 당시 일본군 제2사령부이면서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가 있었으므로 일본의 군사상으로는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원자탄을 터뜨리고 초기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히로시마에는 9만 명에서 16만 6천여 명이, 나가사키에는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각 도시 사망자 절반은 원자폭탄을 터뜨린 당일에 집계되었다가 히로시마 의료기관은 원자 투하 탓으로 60%가 섬광 화상으로, 30%가 건물 잔해로, 10%가 기타 원인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 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중 한 명인 이후 그는 히로시마에서 일본군 중자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에 의해서 피폭된 후 다음 날 8월 7일 우리나라 왕자 이유가 사망을 했습니다. 1949년 장제스,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첫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제스는 1887년에 청제국 저장성 평화현에서 소금 상인 장조총과 왕 채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는 중정으로 보통 장개석이라는 이름 외에 중정이라는 벼로로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을 결성하여 공산당과 함께 항일운쟁 즉 중일전쟁에 나섰습니다. 공산당과 대립하면서도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이끌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중일전쟁에서 중국을 승전국으로 만들지만 1946년부터 다시 공산당과 내전을 벌이면서 1949년 중국 공산당에 밀려 타이완으로 이전합니다. 중화민국의 총통과 국민당 총재로 장기 집권하다가 1975년도 사망했습니다.
193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장개석 씨가 예화로 모택동한테 밀려서 대만으로 갈 때 중국에 있었던 인재들 부부와 또 중국에 있는 문화재 이런 것을, 그러니까 각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전부 중국 대만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굉장히 두뇌적인 활동으로 세계적인 초창기 전자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두터웠었는데 중화민국 본토하고 한국하고 국교를 수립할 때 중화민국에서 대만과 국교를 끊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만하고는 국교가 수립이 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949년 병력 제도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를 하냐고 모병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49년 징병제로 개정을 하고 1년 있다가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의 실현에 기여토록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방위산업청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다. 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 및 국방 과학기술 조사, 분석,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무기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생산은 방위산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 있고요. 경상남도 창원시에 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대전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개장됐습니다. 또 1997년도 대한항공 801편 여객기가 괌 아가나 국제공항에 착륙 중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생존을 했습니다. 김포 국제공항에서 8시 22분에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요. 출발 30여 분 전 801편은 괌에 접어들었는데 괌 앤토니오 원팩 국제공항에서는 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제소로부터 활공각 지시기 글라이더 스립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 중이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시야가 불능해서 기장의 착오로 무리한 하강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쉬운 얘기로 밖에 인도기가 고정이 났으니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장이 무리하게 하강을 하다가 괌에 있는 적은 산야에 추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2003년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억이 지정됐습니다. 2019년도 태풍 프란시스코가 한반도로 상륙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 있으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1401년도 정극인 1481년도 가셨습니다만 조선의 문인이었습니다. 1753년도 나신 분 의빈성씨입니다. 정조의 후궁이라고 합니다. 1911년도 허정구 기업인입니다. 삼양통상의 창업주고요. 삼성물산의 초대 사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미스터 골프라고도 하고요. 한국 골프계의 대부로도 불립니다.
1911년도 8월 6일 경상남도 진양군 하성명 순상리 현 진주시 지수면 송산리에서 만석군 허만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진주에서 지수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LG그룹 창업주 구인희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씨도 나온 학교이며 그는 5회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보성전문학교 법과 재학 시절에는 학업에 정진하는 한편 운동을 대단히 즐겼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에다 스케이팅 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1936년 보성 전문 법과를 졸업했고요. 1938년 이병철이 삼성 상회를 창업할 때 아버지 허만정은 그 자금을 보태면서 8, 9중 장남인 허정구를 거기에 참여시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 창업의 1등 공신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1952년도 제1제당 전무가 됐고요. 1958년에는 삼성물산 사장이 됐습니다. 1957년에 창업한 스포츠용품 전문 제조회사 삼양통상의 사장을 1961년부터 맡으면서 삼성그룹에서 독립했습니다. 삼양통상은 오랜 기간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 지금 미국의 나이키의 전량 주문 생산 방식인 OEM으로 운동용 신발을 공급을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한때 전 세계 나이키 신발의 80%를 가까이를 OEM 방법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1999년 9월 23일 향년 88세로 사망하셨습니다. 1957년생입니다. 정경애입니다. 1997년도 현대 성우입니다. 1977년도 DBS 성우극회에 8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1980년도 언론 통폐합으로 인해서 KBS 성우극회 12기로 분류됩니다. 1997년까지 프리랜서로 활동했고요. 남편은 장세준으로 남편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작품에 등장합니다. 더빙을 많은 팬들이 생겼는데 이렇게 인기를 얻던 도중 남편 장세균과 아들 장선민군, 장재민군과 같이 1997년 8월 6일에 괌으로 여행을 가다가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해 일가가 모두 사망한 일입니다. 이날은 바로 자신의 만 40째 생일도 되고요. 장세준은 만 39세고 장성민군은 10살, 장재민군은 3살이었습니다. 신 일부라도 찾아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4사람 모두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분은 가묘를 만들어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1960년도 가수입니다. 진성입니다. 진성 씨의 본명은 진성철입니다. 1960년 8월 6일 1997년 가수로 데뷔하면서 인기곡인 태클을 걸지 마, 내가 바보야,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등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2016년 11월에 림포종 혈액암과 심장 판막증 판정을 받고 치료 후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웅, 김용림, 김난영 등과 함께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이자 트로트계의 베스트로 불리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안동역에서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발표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다가 어떤 일인지
2012년부터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났습니다.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반지하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결국 이 노래 하나로 안동역 앞에는 노래비까지 생겨났죠.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의 심사위원들 중 한 명으로도 출연했고요. 2020년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SBS 트로트 신이 떴다, 트로트 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에 출연했다. 아는 것이 많아 묻는 말에 척척 대답하는 모습이 진 박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방송에 건강한 무소로 출연하고 계십니다. 1978년 오늘 나신 분입니다. 영화배우 이지아입니다. 이지아 가문은 일제 감정기와 해방기 시절 명문 재래가인 조부 김순응은 당시 국방금품 납품업자이자 대지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2009년 11월 8일 출간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죠. 본명 김상은에서 국내 연예계의 대표전 김지아로 개명한 후 이지아로 예명으로 연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배용준과 함께 LG텔레콤 CF 촬영으로 연예계에 들어왔고요. 후속 활동이 없다가 공식적으로 2007년 MBC 드라마 태왕 사신기에서 수진이 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큰 배역임에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고요. 이때 모습이 칼리의 컨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롯데제과 애니타임 캔디 CF를 찍었죠. 2021년 SBS 금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통해 연기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여러 광고와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큰 수혜를 얻는 배우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수 서태지와 1997년에 결혼하여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언론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2011년이 되어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이들이 결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신 분이 있으면 가신 분이 있습니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천경자입니다. 여러분 미인도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군석이었던 아버지 천성옥과 외할아버지 슬아 우남 동료에 있던 어머니 박유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2015년 8월 6일 사망까지는 동양화가가 수필가이자 대학 교수이며 개명 전 이름은 천옥자라고 합니다. 공리 광주 여정보통고등학교 재학 중 미술교사로부터 그림을 배웠고요. 1941년 일본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입학해 대싱이나 채석법에 대해 배웠다고 합니다. 1944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아카데미 고에스에서 공부한 뒤 1955년 대한미술협회전의 작품을 출판해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화단의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 학과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수필가로도 활동했는데 1950년대부터 발표한 수필을 모아 1955년 첫 수필집 여인소묘를 출판하기도 했고요. 남태평양을 다니면서 경험한 것을 자신의 대싱 사파와 함께 출판한 천경자 남태평의 가다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발표한 저서만 10권이 넘을 정도로 지금은 대부분 절판이 됐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말숙, 박경희 등 문인들하고도 각별히 교류를 하였고요. 천경자 화백의 노년에는 큰 고비는 1991년 미인도 위작 논란입니다. 1999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천경자 씨는 2015년 8월 6일 새벽 5시에 타계를 했습니다. 2021년 오늘 가신 기일이 되시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윤용남 군인이었습니다. 1940년 10월 21일 경상남도 오령군에서 태어났고요. 1959년에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을 해 1963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5군단 참모장,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장, 제6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5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상군사령관을 거쳐서 1994년에 육군참모총에 올랐다 1996년 합동참모총장에 임명되었는데 합참의장 시절 북한의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8년에 예편했고요. 2021년 8월 6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비천보살의 옹호를 원할 때 우리가 비천 하는데 그 절에 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날아가는 보살님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비천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불교의 천사라 이렇게도 일컫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천보살의 옹호를 원할 때 그 보살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랄 때 하는 진언입니다. 자레 마하 자레 옥지 목기 아래 아라바제 이디니 위디니 지디니 넬리지니 지바디.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진언은 우리나라 말에 인도의 옛날의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빨리 할 필요도 없고 이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레 마하 자레 옥지 목기 아래 아라바제 이디니 위디니 지디니 넬레지니 지바디입니다. 읽으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고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 장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